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페이스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2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오후 소셜미디어 런칭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TMTG, 즉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이 소셜미디어 회사를 발족하게 된 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탈리반들은 트위터에서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입을 틀어막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내가 차라리 차제에 보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런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은 다음 달에 시작되는 소셜미디어 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선약을 받고 있는데 그 소셜미디어의 이름은 바로 트루트 소셜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저도 물론 이 앱을 지금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애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걸 빨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목요일 상장 전문 회사인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코퍼레이션과 합작하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코퍼레이션은 상장을 전문하는 회사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TMTG가 같이 합병을 하여 상장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상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죠. 목요일인 어제 이 DWAC의 주가가 300 내지 400%가 껑충 뛰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전망을 보고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수적인 목소리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에서 상위 10%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와도 일치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비록 검열은 자기들이 하고 있지만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많은 트윗 내용들은 전부 보수적인 목소리입니다. 이들이 정치적인 아젠다를 위하여 보수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니 결국은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이런 소셜미디어가 새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투자했던 사람은 빨리 그 투자금을 거둬들여야 될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는 육군이 있습니다. 땅에 있다는 육군이 아니고 군부대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된 것이 바로 우주군 창설이었죠. 그리고 미군에서도 가장 정예로 꼽히고 있는 것이 해군을 꼽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비대칭적으로 강력한 군대가 바로 해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군마저 지금 당나라 해군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이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샌디에고에 정박 중이던 보넴 리차드 함정이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이것은 실수에 의한 방화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 불로 인하여 이 함체 자체가 완전히 전소가 되어 물에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 수사 내용을 살펴보니 맨 처음에 불이 났는데 모든 사병들과 그 군속들이 어떻게 비상벨을 누르는지 몰라가지고 10분을 허비하였다고 합니다. 인화물질이 그냥 방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배는 그냥 불길에 휩싸였고 결국은 전소가 되어 가라앉은 것입니다. 또한 이 배에 있는 모든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그 소방서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소방서가 가지고 있던 지휘나 기구와 모든 장비가 85%가 사용 불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군대 장비는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상시에는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최정예 부대라고 하는 해군조차도 이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군인이 해야 될 국방 의무나 신성한 의무를 도외시하고 정치 바람이나 타니까 이런 작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요일인 어제 스티브 베덴에 대하여 의회 모독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하는 투표에서 공화당 9명의 라이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니, 피츠패트릭, 와이어의 곤잘레스, 케코, 킨징글, 메이스, 마이어, 업턴, 헬라 뷰틀러 등 9명입니다. 이 결과로 229대 209로 스티브 베넌을 의회 모독죄로 기소하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지금 법무부나 또한 검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기소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원래 이 위원회가 하원에서 결정이 될 때는 5대5로 구성을 하고 공화당 5, 민주당 5입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의장을 맡아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공화당 양당 합의에 의해서였던 이 위원회가 2명의 공화당 의원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낸시 펠로시가 일방적으로 2명을 제외하자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 총무가 5명 다 기권을 하여버린 것입니다. 이에 결혼이 생기자 낸시 펠로시가 킨징거와 체니를
2명의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민주당으로 9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구성 자체가 지금 원래 취지와는 벗어난 것인데 이 위원회가 고소고발한 내용을 과연 검찰이나 또는 법무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일고 있는 반민주당의 열풍은 미국에서 상당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보도에 들었던 주지사 후보였던 맥클레프는 바로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영킹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그 민주당 고위층의 의원이 또한 전직 주지사 출신이기도 하죠. 지금은 영킹과 불과 1.8%의 오차만 보이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5%를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을 느낀 민주당에서는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지원 사격까지 나서고 있고 조만간 조 바이든도 지원 사격을 나서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이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아성으로 30년간 버텨왔던 이 도시가 결국은 민주당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까지 오는데 아시아에서 40푸타 컨테이너 하나가 지금 10,000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가 LA항까지 와서 하역을 마치는데 3,800불이면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LA 항만에서 40푸타 하나를 하역까지 끝내는 데는 10,000불이 넘어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뉴욕이나 사바나라든가 이쪽 동부에 있는 해안은 같나요? 아닙니다. 그건 더 비쌉니다. 더 올라가지고 지금 20,000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고가 제품이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은 이상은 선박 운임료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총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물가를 올리는 일만 올라가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체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베테랑 로비스트이자 기부자이기도 한 토니 포데스타가 화웨이로부터 로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50만 불을 받은 사실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반도체 또는 통신 회사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수출하였던 데스크탑에 백도어를 만들어서 아주 유명해지기도 하였죠. 이에 미국에서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며 모든 미국인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해가는 간첩적인 일을 하였다고 하여 화웨이를 미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하여 지금 토니 포데스타가 50만 불을 받아서 백악관을 상대로만 지금 로비스트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토니 포데스트는 바로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시대에 수석 고문을 맡았던 존 포데스타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이 두 형제가 민주당에서는 로비스트로 아주 유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는 아이버맥틴과 또는 하이드로크록시퀸을 처방받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주 법무부 장관 발표에 따르면 라벨이 없는 의사들만이 알 수 있는 기호로 되어 있는 이 약들에 대한 투약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므로 주 법무부에서는 그것을 기소하지 않고 또는 사건화시키지 않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특히 리버럴한 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 약을 처방받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텍사스에 이어 네브라스카까지 아이버맥틴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처방받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쪽의 지인들을 통하여 처방을 받아서 약품을 확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